빨리 집에 가야 돼. 자기야! 아까 있잖아. 김대리한테 빨리 집 가고 싶다. 이 세상 TMI가 아니다. 어떻게든 벗어나야 해. 귀찮은 거야.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자기는 어떨 것 같아? 뭐야? 빨리 집 가고 싶다. 잠깐만. 오늘 김지수 오늘 약속 까먹은 거 아니지? 지수토가 안 읽는데? 야, 누가 지수한테 전화 좀 해봐. 오늘 오랜만에 모이는 날인데. 미안해 얘들아. 갑자기 집 재개발을 하게 돼서 오늘 못 낼 것 같아. 미안. 에? 뭔 소리야? 갑자기 분위기 재개발. 얘 전화 안 받는데? 그래도 9시면 도착하겠네. 가면 진짜 좀 쉬어야겠다. 하필 전 남친이라니. 여전히 넌 예쁘네. 궁금한 게 산더미 같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너 그 목도리 이거 미안. 난 가야 해. 이불 밖은 위험해요. 이 방송 시작해. Jam. 100만 원? 10, 9, 8, 7, 6, 5, 4, 3, 2. Jam.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잼머니 잼 누나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대기 중에 제가 아주 잠깐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실수로 제 모습이 대기 중에 잠깐 나갔는데요. 아주 잠깐의 방송 사고였어요. 저를 잠깐 보신 분들 있으시죠? 제가 멀뚱멀뚱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를 보고 와, 잼 누나다. 헐, 잼 언니라고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잠깐의 방송 사고였어요. 제가 사실 방송 전에 막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이랑 PD님들이랑 저 지금 배 나와 보여요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배 나왔어요 지금? 박정우 님이 둥글레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배 나와 있어요? 지금 힘 주고 있는데 둥글레둥글레라고 지금 많이 말씀하고 있네요. 힘 주고 있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힘 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요일 밤은 여러분 언제나 아쉬운 밤이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잼라이브를 켰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또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일요일 밤 잼라이브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덕 님이 드라마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마 보면서 또 잼라이브 하고 계시는군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님은 또 오후 안구정화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TV 보다가 잼라이브 하고 계시다고 은채라고 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스크래치 하고 계셨다고 온다리 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다 방금 일어났다고 이재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요일 밤 아주 충분히 즐기고 계셨군요. 자, 지금 노래 듣고 계시다는 분들도 있고요. 배그 하고 계셨다는 분들도 있고 알바 구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잼너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일요일 밤 잼라이브 즐기러 지금 막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접속자 수는 92,000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잼너분들과 함께 오늘도 신나는 잼라이브 즐겨보기 위해서 제가 상금은 500만 원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총 10문제를 준비해 왔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퀴즈 레이스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께 재밌는 퀴즈 10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는 아주 쉽고 재밌는 퀴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들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주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진 중 진짜 계란 반숙은 무엇일까요? 그림 보기 중에 골라주세요. 자, 여러분 진짜 계란 반숙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자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여서 하지만 벌써 오답자가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지금 크크크크크가 막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고, 아니 막 뭐 쑥이 언니라고 빵 터짐, 뭐 채팅창에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정답은 네, 첫 번째 그림이 정답이고요. 왼쪽 사진이 정답이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김숙 씨가 반쪽이 나왔죠. 김숙 반숙이라고. 센스 쩔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1번 문제 정답은 첫 번째 사진이 정답이었고요. 9만 6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시면서 거의 100%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너무나 잘 맞춰주셨고요. 2번 문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주시죠.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 시공간의 연결 통로는 무엇일까요? 웜홀, 맨홀, 황홀. 자, 이번 문제는 우주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우주 시공간의 연결 통로입니다. 자, 웜홀, 맨홀, 황홀 중에 정답이 있는데 역시나 우리 잼너분들 지금 세 가지 보기 중에서 정답이 지금 한 곳으로 몰려주고 있는데요. 정답률 높습니다. 웜홀 정답 맞고요. 9만 2천여 명이 웜홀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97%의 정답률로 오답자가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웜홀이라고 정답을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문제까지는 너무나 쉽게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잼 누나 보고 있으면 황홀이라고 잼라이브 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채팅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잼 누나 오랜만에 단정하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쵸? 제가 또 굉장히 잼라이브 하면서 다양한 의상들을 입고 나오는데 오늘은 좀 일요일 밤 좀 한 주를 정리해 보고자 단정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주세요. 포장지에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던 추억의 과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꾀돌이, 착하니, 브이콘. 자, 포장지에 이렇게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던 추억의 과자 이름을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던 추억의 과자 이름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꾀돌이, 착하니, 브이콘. 약간 좀 낯선 과자 이름들인데요. 정답은 착하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으로 정답도 나갔는데요. 93%가 맞춰주셨고요. 착하니 8만 5천여 명이 정답 맞춰주셨네요. 이거 요즘에도 판다고 임수미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데네 님이 세대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피치 님은 맛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추억의 불량식품들이 지금 보기로 나갔는데요. 착하니는 치토스 맛이 나는 짭짤하고 고소한 가루가 뿌려진 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브이콘은 옥수수 과자입니다. 자, 그리고 꾀돌이도 지금 보기에 있었는데요. 꾀돌이는 흰색과 검은색 동그란 모양의 과자라고 합니다. 꾀돌이 먹고 있었다는 분도 있네요. 잘못 눌렀다는 분들도 있고요. 되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시나 토껴볼껴님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셨네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라고 민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3번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8만 5천여 명이 잘 맞춰주셨고요.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문제 잘 읽어주시고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라겠고요. 4번 문제도 드려볼게요. 문제 주시죠. 다음 중 실수가 없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노른 계란자, 동사봉아리, 야채 참치죽, 내가 돈 버니 얼만데. 이거 뭐 실수가 다 없는 것 같은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4번 문제 지금 보기가 4가지가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실수가 없는 문장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답자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자, 4번 문제 정답은요? 야채 참치죽이 정답입니다. 이거 문제가 왜 이래? 라고 하시는 분을 봤어요. 잘못 골랐다고. 휴, 큰일 날 뻔이라고 하신 분을 봤는데요. 자, 뭔가 이상하죠. 노른 계란자 그럴듯하고 동사봉아리 그럴듯했는데 내가 돈 버니 얼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 노른 계란자, 동사봉아리 이런 단어들을 스푸너리즘이라고 하죠. 인접한 음절 순서를 뒤바꿔 말하는 말실수를 칭하는 용어인데요. 이 스푸너리즘을 맞히는 비슷한 문제가 우리 또 잼라이브에서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계란 노른자, 노른 계란자가 아니죠. 계란 노른자,
봉사 동아리. 그리고 내가 돈 버니 얼만데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이 얼만데라고 말을 해야겠죠. 어우, 색다른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야채 참치 주기 실수가 없는 문장이었어요. 아, 봉사 동아리, 동사 봉아리. 진짜 헷갈리는 문제였죠. 자, 4번 문제. 64,000여 명이 맞춰주셨고요. 79%의 정답률로 여기서 조금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아쉽지만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시청자가 내주신 문제예요. 닉네임 AJUM 님이 내주신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를 내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런닝머신은 19세기 영국에서 죄수들을 형벌하기 위한 고문 도구였다. OX. 자, OX 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런닝머신은 19세기 영국에서 죄수들을 형벌하기 위한 고문 도구였다. 자, 지금 런닝머신은 우리에게는 운동기구인데요. 19세기에서는 과연 고문 도구였을까요? OX 중에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OX 퀴즈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자, 96%나 맞춰주셨네요. 오히려 4번 문제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서프라이즈에서 봤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 많이들 서프라이즈에서 보셨네요. 유튜브에서 봤다는 분들도 많고요. 아, 기사로 봤다는 분들도 많고요. 자, 런닝머신은 원래 1800년대에 영국인 죄수들을 처벌하기 위한 고문 기구였다고 합니다. 자, 죄수들은 바퀴 위에 올라가서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 제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서 바퀴를 돌아가도록 해야 했는데요. 수감자들에게 막대한 체력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자, 이 런닝머신의 유래를 알고 보니까 내가 왜 런닝머신을 타는 게 힘들었는지 아시지 않겠어요? 저도 요즘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런닝머신을 좀 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게 더 커요.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런닝머신이 너무 사람을 짜증나게 해. 그래서 왜 고문도구였는지 알겠다. 왜 O가 정답인지 알겠다 싶네요. 자, 런닝머신 19세기에는 고문도구였습니다. 정답은 정확하게 O가 맞았고요. 자, 96%가 맞춰주셨습니다.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 바로 드려볼게요. 문제 주시죠. 방금 본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위치, 저항, 전류계. 자, 오늘의 힌트가 나갔던 문제입니다. 벌써 채팅창에 오늘의 힌트가 나갔던 문제인 걸 눈치채신 우리 잼너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본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위치, 저항, 전류계 중에 정답이 있는데 와, 힌트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좀 떨어졌어요. 정답은 저항입니다. 자, 스위치, 저항, 전류계 중에 저항이 정답이었는데요. 오늘의 힌트, 단서 1, 전기회로도, 단서 2, 옴이라고 나갔습니다. 저항의 기호였거든요. 물체의 전류가 통과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 이거 사실 힌트를 보지 않았다면 저도 사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윤가빈 님이 헤헤 나 전기과여서 이거 다 알아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선비유 님은 저항 조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힌트 안 보고 맞춘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 근데 이거 중학교 문제인가요? 아, 근데 이거 좀 기억이 안 나요. 아, 중3 과학책에 있다고 천만쟁 가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배워도 못 푸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있네요. 자, 6번 문제 힌트 여러분 보고 오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거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하도 예전에 배웠던 거니까. 자, 힌트 보고 오시면 이렇게 한 문제는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모바일에서 잼라이브 검색해 주시면요. 매일매일 한 문제는 힌트를 드리니까 꼭 확인하고 오세요.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오늘 10문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제 7, 8, 9, 10 4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7번 문제 풀어볼 차례고요. 7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준비가 돼 있을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7번 문제 갑니다. 존재하지 않는 기념일은 어떤 기념일일까요? 국제 치약의 날, 국제 호랑이의 날, 국제 소행성의 날. 자,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념일 골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치약의 날, 호랑이의 날, 소행성의 날 보기로 제시가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셨어야 합니다. 자, 이번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답자가 좀 있거든요. 정답은 국제 치약의 날입니다. 64%만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자, 이거는 막 찍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 잼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봤습니다. 자, 국제 호랑이의 날은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매년 7월 29일에 해당하는 기념일인데요. 호랑이 보호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고요. 국제 소행성의 날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6월 30일인데요. 유엔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소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자, 맞았다, 틀렸는 줄 알았는데 라고 좋아하시는 잼러도 있고요. 치약의 날 오늘 만들자고 잼러브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행성의 날이 있다고 라고 놀라신 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7번 문제 국제 치약의 날은 없는 기념일이었습니다. 29,000여 명이 맞춰주셨고요. 이제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문제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설사 지금 틀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맞춰주시면서 잼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만나볼게요. 문제 주세요. 실존주의를 주장한 철학가가 아닌 인물은 키에르케고르, 데카르트, 하이데거. 자, 이번 문제는요. 실존주의를 주장한 철학가가 아닌 인물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 데카르트, 하이데거 중에 정답이 있고요. 문제를 잘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실존주의를 주장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네요. 절반 정도만 맞춰주셨습니다. 데카르트가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과 죽이기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일단 실존주의라는 게 실존이란 일단 현실 존재를 의미합니다. 일단 데카르트는 합리주의 철학자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합리주의는 비합리적, 우연적인 것을 배척하고 이성적, 논리적, 필연적인 것을 중시하는 태도인데요. 하이데거 맥주인가?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리스도교 사상가로 19세기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주장한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보기에 있었던 하이데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예요. 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지숙님은 지금 드라마 보다가 늦게 들어오셨다고. 한참 늦게 들어오셨네. 지금 8번 문제 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찍었는데 맞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역시나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실존주의가 뭔지를 모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쉽지만 8번 문제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그래도 후반부까지 와서 떨어지신 거니까 좀 위안을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반부에서 와서 떨어지신 분들은 좀 많으니까요. 잼을 모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 9번, 10번 단 두 문제 남겨두고 있네요. 이 두 문제 푸시고 빨리 위너가 어떤 분들이 되시는지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이제 9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9번 문제도 만나볼게요. 문제 주시죠. 기계장치를 통해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복항송, 클랩시드라, 오토마타. 와, 이번 문제도 어렵다. 이번 문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이 따로 있나 봐요. 복항송, 클랩시드라, 오토마타.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아세요? 정답률이 굉장히 높네요. 자, 오토마타가 정답이고요. 와, 85%나 맞춰주셨습니다. 오토마타가 어떤 것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토마타는요, 스스로 움직이는 기계를 뜻하는 오토마튼의 복수형으로 기계장치를 통해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오토마타로는요,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경루가 최초의 오토마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번 문제는 9번 문제 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뭔가 이 기계에서 오토라는 말에서 좀 유추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와, 멋있다라고 영상 보고 리액션을 해주시는 잼너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9번 문제 이렇게 한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12,000여 명이 도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 문제 맞히고 싶어요 라고 희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오리 안 만나봤다고 오리를 만나볼까 봐 지금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신 잼너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10번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제 만나러 가볼게요. 파이널 라운드 함께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오늘의 파이널 라운드 도착했습니다. 자, 10번 문제만 우리 풀면 돼요, 여러분. 자, 10번 문제 풀 준비되셨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자, 오리 만나볼까봐 지금 좀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10번 문제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10번 문제입니다. 1940년대 전쟁으로 설탕이 부족해진 독일에서는 땡땡을 설탕 대신 조미료로 사용했습니다. 환타, 펩시, 웰치스, 스프라이트. 자, 보기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10번 문제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설탕 대신 독일에서 이 조미료로 어떤 것을 사용을 했을까요? 1940년대 전쟁으로 설탕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설탕 대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은요? 환타가 정답이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49%만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절반이 안 되는 잼너분들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보기 보고 탄산 땡김이라고 뽀숑히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10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시던 우리가 떨어지네요. 와,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떨어집니다. 콜라를 대체하는 음료수로 나온 환타. 환타는 독일 국민들이 유독 좋아했는데요. 그 이유는 설탕 대체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준비된 10개 퀴즈를 모두 맞히 오늘의 위너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위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위너들입니다. 오크더승님, 파란달님, 겨울이 귀여원님, 나나님, 지혜원님, 큰호랑이님, 박선님, 꿀퀴 여신 강아르님, 우승 위너 보라해님, SJ님 등등등 6,155명의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812원씩 여러분께 오늘도 적립을 해드렸고요. 500만 원의 상금 모두 다 쏴드렸어요. 축하드려요. 오늘 진짜 이렇게 마지막에 오리가 떨어져가지고 설마 했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또 오리를 만나보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6,000명이 넘어가는 우승자들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밤에도 마무리로 잼라이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파란달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시고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파란달님 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주셔서 너무나 저는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왜 웃으시죠?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서 잼 많이 모으셨나요, 여러분? 잼으로 우리 스크래치 해봐야 되잖아요. 주말의 끝은 또 잼라이브 스크래치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빠염! Jam. 짠! 여러분! 일요일 마지막 밤 이렇게 보내기 싫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스크래치 긁다가 깜짝 놀라셨나요? 본 방송은 끝났지만 여러분과 살짝 디프리 토크를 나눠볼까 해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빠염 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 살짝 남아있는 이 분들과 재밌는 좀 편안한 토크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잉잉잉 님이 안 나갔지롱 이라고 하셨는데 또 따랑해님은 모양 이라고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왜요? 라고 깐찌기님은 불만이신가요? 선물 좀 주라죠 님은 뒤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뒤풀이에요. 김선우님이 첫 도전인데 상금 탔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이거 진짜 첫 도전에 상금 타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욱조님이 퇴근 없는 감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이거 디프리 토크하고 뭐 퇴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원 왕갈비통당님은 남아있길 잘했다. 닉네임 굉장히 인상 깊은데 남아있길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만이라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리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연주님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오리가 나오게 되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리를 만나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욜로님이 우리 디프리 1시간은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화장 지우고 자야죠. 이하 동구리님은 스크래치 상품 잘 안 걸려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 잼은 무조건 모으고 있거든요. 잼이 많아야 일단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 긁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잼은 모아야 되니까 매번 들어와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대호님이 잼 누나는 원래 그렇게 예쁜가요? 라고 하셨는데 집에서 화장 지우면 그렇진 않아요.
가타니님이 언니 퇴근시키지 맙시다라고 하셨는데 퇴근해야 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아, 홈런볼 하나 당첨된 적 있다고. 근데 그게 사실 홈런볼 우리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스크래치로 당첨이 되면 그 기쁨이 엄청나지 않아요? 아, 나도 저 지금 아직 배 힘주고 있어요, 지아님. 아직 퇴근하기 전까지는 힘 줘야죠. 자, 5번 당첨됐다는 분도 있네요. 와, 그거는 진짜 엄청난 행운이에요. 율수님이 언니 퇴근하고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집에 가서 자야죠.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빨리 자야죠. 아, 잼 누나 이런 토크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네요. 이런 것도 되게 좋지 않아요? 이런 거 해보는 게 좀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그쵸? 홈런볼 지금 먹고 있음이라고 방우리 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잼 누나 잼 PD 꼬셔서 하트 주세요 라고. 이분들께 하트 좀 드리는 거 어때요? 안 돼요? PD님? 안 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께 하트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잼 PD 꼬셔서 하트 좀 드리재요. 좋아요? 콜 드린대요. 하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저와 디프리 토크를 해주신 분들께는 하트 드릴게요. 와, 잼 PD 꼬셔서 하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 정도? 1분 정도? 자, 그리고 채팅이 지금 잠깐 보이지 않는데 하트 안 줘도 언니 좋아요라고 꽃사슴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개꿀이라고 김태민님이 말씀해 주셨고 잼피디님 멋쟁이라고 셜록빵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께는 얼마나 행운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잼라이브 끝까지 10문제 다 끝까지 해주시고요. 헬스장 다녀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일단 다니고는 있습니다. 선영님이 고맙다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야근 수당은 없습니다. 야근 수당은 없네요. 아직은. 여러분 뭐 같이 야근 수당 챙겨달라고 같이 좀 주장 좀 해주시면 결혼 안 했어요, 여러분. 저 미혼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디프리 토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잼너들 보내주기 싫지만 내일도 힘차게 달려야 하는 월요일이니까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안녕이에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Jam.